올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 얼마로 전망되는지 아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숫자인데요. 무려 480억 달러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면석의 탐나는 정보, 염탐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우리나라 경제의 조금 현실을 산업 측면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숫자들을 좀 많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짚어보는 이제 2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9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보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 기반이 거의 수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사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이런 월급이라든지 이런 경제 생활의 근본이 수출이 잘 돼야지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9월 수출입 통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이번 시간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과연 환율, 이 문제까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수출은요, 1년 전보다 2.8% 증가를 했습니다. 574억 6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는 어떤 걸까요? 당연히 환율이 많이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가격 자체, 그러니까 수출 금액, 총 수출 금액 자체는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품 가격보다 오히려 우리나라 원자재를 좀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 수입 금액을 보면요, 1년 전보다 18.6%나 증가합니다. 총 612억 3천만 달러입니다. 이래서 9월 무역 수지는요, 총 37억 7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습니다. 자, 품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15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렇게 딱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품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에요, 21.1%나 줄었습니다. 이게 철강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는 건요, 딱 하나로 압축됩니다. 수요 부진. 이 말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떤 것들이 많이 줄까요? 여러 이런 소비재 제품들이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항목도 보면요, 23.6%나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많은 제품들에는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은 부분에 이제 돼 있는데요, 20% 가까이, 거의 뭐 20%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도 무려 15.1%나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석유화학은 어떤 제품입니까? 이게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액 자체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1년 전과 지금의 유가를 비교해보면 지금이 더 높죠. 그러면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더 높아야 됩니다, 보통. 근데 왜 수출액, 총 수출액이 줄었을까요? 그만큼 수요가 부진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면에 이제 좀 는 품목을 한번 볼까요? 석유 제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가격의 힘입니다. 원유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가 되게 특이한데 여기도 대표적인 소비재잖아요. 자, 근데 우리 자동차 왜 올랐을까요? 무려 34.7%나 올랐습니다. 조성민 PD는 왜 올랐을 것 같아요? 원자재가 비싸져서. 아니에요. 자, 1년 전 우리 상황을 한번 보시죠.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싶어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반대 심리, 그리고 그때 예약했던 것들이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잘 봐야 될게요. 선박과 2차전지 품목입니다. 자, 선박 같은 경우에는 15.5%나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 요즘 우리 계속 나가고 있죠.
그 천연가스 분야입니다. 이런 LNG에 관련된 수요도 많이 늘고 있고요. 해양 규제에서 황산화물 같은 이런 오염물질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박, LNG 연료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박 수요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수출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박은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2차 전지 한번 보시죠. 2차 전지 무려 30%나 올랐습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전기차의 수요가 많아진 것도 있겠고요. ESS도 많아진 것도 있겠고요. 조금 더 크게 보면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품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박이나 2차 전지 이렇게 보고.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좀 반도체 부분도 있죠. 반도체는 6%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뭐 공급망 불황 때문일 수도 있고 경기 부진 때문에 1년 전보다 반도체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액만 보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 9월에 수출액을 보면요, 574억 달러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115억 달러입니다. 비중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거의 한 20% 이상을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 가격은요, 지금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지금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한 5.7%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반도체가 수출이 쭉 호황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1년 전에 거의 정점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든 걸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엄밀히 얘기를 하면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비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역대 9월만 쳤을 때요, 반도체 수출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수출이 된 게요, 2018년 9월입니다. 이때가 124억 3천만 달러. 그리고 작년 9월이요, 12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작년 9월이 역대 두 번째였기 때문에 이런 기저 효과라고 이제 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기저 효과도 있겠지만 경기가 계속 좋았다면 어쩌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데요. 기저 효과와 수요 감소가 동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보면요, 수요 약세라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가격들 같은 거를 보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요 약세,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서 재고가 늘어나서 제품 가격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약세에 저는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반도체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램 고정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에 3.41달러였습니다. 2분기에요, 이게 3.37달러로 낮춰졌고요. 3분기에는요, 2.88달러로 더 낮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2.5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런 수요 약세라는 게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D램만 있냐? 아닙니다. 낸드 반도체도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잖아요. 이게 올해 1분기만 해도 4.81달러였습니다. 2분기에요, 4.76달러. 3분기에는요, 이게 4.4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요, 더 낮아져서요, 4.2달러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D램이나 낸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조금 더 뭐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암울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D램이나 이런 낸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건요, 결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긍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하나 정도 꼽아보자면요, 지금 뭐 삼성전자 선두에 서서 시스템 반도체를 좀 많이 늘리려고 하잖아요. 그 시스템 반도체는 상황이 나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잘 키워나간다면 어쩌면 반등을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숫자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감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33.3%나 성장했습니다. 7월은요 40.5%, 8월은 31%, 9월은 20%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보면 지난해 9월이 그 반도체가 역대 2위 수출을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시스템 반도체는 그거의 20%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비중이 자꾸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낸드라든지 D램보다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조금 더 미래가
박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품별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수출은 제품별, 품목별 수출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지역별 수출액도 좀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도 한번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어떤 걸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아마 계속 예전에 역경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수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수출은 줄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92억 7천만 달러 수출을 해서 1년 전보다 무려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중국은 133.7억 달러, 133억 7천만 달러, 6.5%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미중 간의 뭐 무역 경쟁도 있고 그렇겠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알셉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라 해외 시장에서 여러 경합 상품도 있고 또 탈중국의 움직임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슬슬 좀 눈으로 좀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하는 이런 뭐 IPF라든지 여러 경제 블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가 조금 더 편중을 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EU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거의 상황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출액은 줄었고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물량이 이제 아세안으로 많이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뭐 중국, 인도, 중동, 뭐 CIS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여러 인접 국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당연히 30%가 줄었습니다. 우리 중국이랑 그래도 미국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중국, 미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중국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화 제품,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 철강 제품, 일반 기계 수출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까 그 품목 잠깐 보면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품목에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석유화학, 일반 기계, 철강 이렇게 이게 원래 중국으로 주요 수출 품목인데 이게 많이 줄어서 중국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중국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 중국의 철강 수출이요 13% 줄었습니다. 일반 기계는 33%, 석유화학은 17%, 반도체는 0.1% 줄었습니다. 다만 조금 위안을 삼을 만한 거는요, 9월 수출액 자체가 8월이랑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 금액이 132억 불, 131억 달러, 134억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수입 규모도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대중 무역 적자를 보지는 않았지만요, 뭐 그렇게 큰 무역 수지 흑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정부에서는 5개월 만에 대중 무역 수지 흑자 전환을 해서 뭐 이게 좀 나은 측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 보면 중국으로 수출도 그렇게 뭐 늘지 않고 수입도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안 좋은 흑자를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잖아요. 매출은 주는데 쓰는 돈이 없어서 흑자가 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비슷한 상황 아닌가 봅니다. 무역 규모 자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수입이 조금 줄어서 이렇게 무역 수지 흑자를 낸 게 뭐 그렇게 뭐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런 무역 수지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수출 증감률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월부터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떻습니까? 2021년 1월, 2월만 하더라도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19 여파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그 2020년 1월, 2월과 비교를 하면요, 글로벌하게 아직 팬데믹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수출이 밑으로 우하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 무역 수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에너지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 다들 유가, LNG, 석탄 가격 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를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은 수출에 가장 민감하고 수입 가격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원들의 월별 가격 역시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인가? 라는 걸 한번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조금 비슷한 4개국을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자, 여기 보면 무역 수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을 빼면요, 다 무역 수지가 적자입니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이 상대적으로 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랑 독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요, 8월만 하더라도 282억 엔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비교하면 굉장히 무역 수지 적자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수출 수입량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조업이 탄탄하고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비중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서비스업 비중도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보다 산업 구조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어도 이런 무역 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GDP 규모라든지 이런 게 되게 비슷하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이거 보면 뭐 이탈리아도 상황은 크게 뭐 좋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국, 우리나라와 이제 규모라든지 이런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얼마의 무역 적자를 볼 것 같냐,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최근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경연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 얼마나 무역 수지가 날 것 같냐라고 했더니요, 평균 281.7억 달러가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건요, 400억 달러 이상이 되게 커요. 그리고 250억에서 300억 달러도 되게 크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 규모, 적자 규모가요, 생각보다 작지 않다라고 실무 쪽에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나 이어질 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보면 내년까지 갈 거라고 응답한 기업들이요, 무려 60%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무역 환경 자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수출이 좀 잘 될 것 같은 품목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요, 올해 무역 9월 달 제품들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선박도 높고요. 그리고 석유 제품도 높습니다. 이거 보면 9월 달에 수출이 잘 됐던 품목들은 하반기에 잘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진할 거다라고 하는 건요, 역시 9월 달에 실적이 나빴었던 것들을 기준으로요,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 석유화학 같은 기업들은요, 수출이 부진할 거다라는 응답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이렇게 안 좋나라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 뒤에 보시는 표 보면 분기별 무역 수지를 분해라고 했는데요, 이 무역 수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쫙 보여진 겁니다. 수출 물량, 수출 단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수출 단가도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 역시 보시면 많이 줄어들지 않고 어느 정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나냐? 보시면 수입 단가가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때문이죠. 그리고 수입 물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수입 단가가 엄청 높아지면서 무역 적자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전망, 가장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상반기에요, 105달러가 났고요, 하반기에 374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480억 달러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적자의 질이 과연 좋냐 안 좋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적자가 뭐 좋은 적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외환위기 직전입니다. 이때 보면요, 무역액 대비 적자 비율이요 7.4%입니다. 무역 적자 규모는요 206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IMF가 왔었을 때 97년도에는요 무역액 대비 적자 비율이요 3%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적자 규모는 84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2008년 외환위기 때 보면요. 무역 적자 규모가요. 132억 달러였습니다. 적자 비율은요. 1.5%였습니다. 자, 2020년 만약에 480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났다. 무역 적자 비율은요. 3.3%가 됩니다.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적자 비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간혹 외신들에서 우리나라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고환율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뭐 자료들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역 수지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요. 밑으로 갈수록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표에서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았었을 때요. 환율이 1,500원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때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네요. 이게 22년 1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숫자가 1,400원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1,500원을 향해 환율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 좋은 환경만은 아님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마지막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달러와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의 증감률입니다. 지난달까지고요.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 스위스 이 정도. 우리나라는 12.7%나 하락했습니다. 유로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유로존이랑 비슷하게 떨어졌습니다. 12.6%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영국 13%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엔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19.4%. 이렇게 우리나라의 원화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즘 흘러가는 거 보시면 다 알 수 있으시죠. 그러면 그 직전에 보여드린 표처럼요. 무역 수지는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게 현실화가 돼서 무역 적자가 480억 달러까지 정말 났다. 그러면 무역역 대비 적자 비율은 금융위기 수준까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최악을 가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시나리오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투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